협착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통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협착이 그렇게 여러 군데를 맞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주사 하나하나에 약물 전달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세길TV 구독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범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허리 시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허리 약물, 주사, 시술, 수술 여러 가지로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허리 시술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환자분 입장에서 우리 이준범 선생님한테 허리 시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예, 준비 많이 왔습니다. 시술이랑 수술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선생님? 수술과 시술의 큰 차이는 먼저 수술은 몸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절차가 들어가 있는 것을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의 대표적인 수술이라 하면 디스크가 파열이 됐을 때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신경관이 좁아진 신경관 협착증에서 신경관을 넓혀주는 감압술 등이 수술에 해당하겠고, 시술은 이것보다 조금 더 부담이 덜 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대개는 약물 치료, 국소 마취 하에 진행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 시술에 속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경성형술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허리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술은 고주파 수액 성형술도 있고 추간공 확장술도 있고 풍선 확장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술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시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신경성형술이 시술이면 신경성형술도 구조를 안 바꾸는 거겠네요.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신경성형술이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드릴 수 있다라는 광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경성형술 카테터를 통해서 신경에 적절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되겠으며, 따라서 신경성형술은 시술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경적으로 볼 때는 유착이랑 구조를 바꾸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유착이랑 구조가 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라스티란 성형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시술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풍선 확장술 하면은 확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수술 아닌가요? 그게 왜 시술이에요? 카테터 주변에 풍선이 일시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확장된 공간 안에 약물이 원활하게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풍선 확장술입니다. 약물을 주입하고 부풀렸던 풍선을 다시 수축하고 나서 빼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들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수술보다는 시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선 확장술에서는 보통 우리가 스텐트 넣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확장을 해서 약물 전달을 하는 거지 구조를 바꾸는 치료는 아니란 얘기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그 추간공 확장술은 막 긁어낸다고 그러는데 긁어내면 넓어질 것 같은데 수술 아닌가요? 추간공 확장술은? 추간공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긁어는 내지만 그 주변 조직을 떼내는 작업은 없습니다. 그 긁어냄으로 해서 생기는 넓어지는 공간에 약물을 주입하는 효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냥 생물학적 유착 같은 거를 긁어냄으로써 박리하고 거기다가 주사를 주는 그런 개념이 좀 가깝겠네요, 선생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있는데 그 디스크를 태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디스크 태우면은 확 줄어들어가지고 그 구조를 바꾸는 것 같은데 그건 수술 아닌가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감압시킨다는 이론적 배경은 있지만 실제로 디스크가 줄어든다는 효과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이 점에 있어서도 구조를 유의미하게 바꿔준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허리에서는 최소한 구조를 안 바꾸는 건 다 시술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선생님.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성형술은 신경주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허리에 할 수 있는 화학요법, 화학적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신경성형술과 신경차단술, 주사 시술과는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경성형술은 신경주사와는 다르게 조금 더 굵은 도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그 끝이 왼쪽, 오른쪽으로 시술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도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주사 치료와 큰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 굵은 도관을 통해서 많은 양의 약물을 주입할 수 있고 시술자가 도관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주사 치료와는 다른 화학적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주사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사도 결국 약물을 많이 주입하면은 같은 거 아닌가요? 신경성형술이랑? 어떤 사람에게서는 주사 치료와 신경성형술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주사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협착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통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신 분들에게서는 신경성형술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착이 그렇게 여러 군데를 맞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주사 하나의 약물 전달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카테터로 안쪽에서 직접 약물을 원하는 위치에 효과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더 좋은 시술법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통증도 줄이고 부작용도 더 덜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신경성형술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선생님? 신경성형술 시술은 수술방에서 영상장비 가이드를 사용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과 비슷하게 피부 소독과 드랩이라고 수술할 때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포로 시술 부위를 제외한 부분을 가리고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꼬리뼈 부위에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카테터 가이드를 삽입하게 됩니다. 조영제로 가이드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환자의 증상과 MRI에서 협착 위치 또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을 비교, 확인해서 해당 부위로 카테터를 이동시킵니다. 카테터는 좌우로 시술자에 의해 움직일 수 있어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고, 또 이를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를 위치한 뒤에는 약물을 도포합니다. 충분한 약물이 도포되고 나면 시술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신 분들에서는 이 신경성형술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주체가 수율이 중요하듯이 이게 어느 정도 확률로 도요다라는 거가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술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수술장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가량 시술이 끝나고 환자분들은 조금 누워서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바로 그날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시술 안 하고 재활 및 관리로만 치료가 가능할까요? 재활과 다른 그 기타 관리는 정말 허리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신경, 디스크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근육도 같이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정말 잘 단련하고 밸런스를 잘 만들어준다면 허리의 통증을 상당 부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이전만큼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들은 신경성형술을 효과적으로 받으시고 그 이후에 재활과 관리도 같이 힘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술은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재활은 통증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거 두 개는 타겟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방 다시 아플까봐 시술을 받으시는 건 현명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시술을 하고 안 아파졌을 때 다시 안 아파지고 싶으시면 시술을 더 하고 주사를 더 맞는 게 아니라 재활이랑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술이랑 재활 운동은 치료의 대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혼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재활을 시작하는 시점이 대개는 시술이 끝나고 안 아파서 병원에 오기도 싫은 시점이 될 텐데 이때 네. 어떻게 네. 병원에 와서 재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환자분이 시술하고 안 아프면 그때 재활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시술로 약 기운으로 안 아픈 거지 환자분께서 아팠던 생활 습관이나 그 원인이 교정된 게 아니잖아요. 시술로 지금 현재 안 아픈 게 계속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좀 덜 아파졌을 때 다시 안 아파지기 위해서 통증이 없어야 재활이 잘 되는 게 맞거든요.
안 아프면 안 아파질수록 재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예 시술 전에 시술하고 안 아파지면은 근본적으로 다시 안 아프시기 위해서는 재활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시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시술이든 그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해야 하는 시술만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내 친구는 주사 맞아서 다 나았다는데 내 친구는 성형술 받아서 다 나았다는데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시술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술을 잘 받고 안 아픈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교정, 재활치료까지 모두 치료에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허리 건강 지켜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최근 비술 치료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경성형술이 여러 가지 시술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거의 가장 유일한 치료에 가깝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치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척추를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신경성형술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사보다 약물 전달 효율이 훨씬 더 높은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경성형술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신경성형술 효과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코어 재활을 해주는 저희 병원 같은 곳에서 재활을 꾸준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신경성형술 영상 준비해보면서 어떠셨어요? 신경성형술은 지금 또 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지만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고 또 환자분께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 또 재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환자분들이 아프면은 어떤 운동을 시켜도 안 하세요. 아파 죽겠다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재활이냐. 맨날 외에서 노래를 부르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픈데 무슨 소리냐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사 말고도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더 추가적인 궁금사항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